네, 김민희 씨 바로 지난 17일에 나홀로 귀국을 했다. 이런 소식 오늘 발매된 여성동화 8호를 통해서 정해졌는데 그럼 김지영 기자, 김민희 씨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죠? 예,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요. 네. 그 사이에 만약에 다시 어디로 안 갔다면, 해외로 출국하지 않았다면 예, 한국에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오늘 단독 보도된 기사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김민희 씨가요, 7월 16일 날 비행기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탑니다. 그래서 7월 17일 오전 11시쯤 한국에 도착했다는 건데, 아니,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요, 새벽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11시에 한국 도착이에요. 김지영 기자. 네. 보면은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 눈에 띌까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분은, 그래서 일부러 이제 늦게 네.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은, 그 비즈니스석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 상태인데, 어떤 여성분이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왔고, 그분이 자기는 김민희 씨인 걸 알아본 게 뒷좌석에 앉았기 때문이라고, 옆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분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리고 그리고 그분이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눈썰미가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뭐 워낙에 막 크고 넓은 책, 검은책을 거의 눈 높이까지 내렸었으면 네. 알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렇게 큰 모자 쓰면 저 사람 좀 연예인 아닌가 더 눈길 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코노미석은 이렇게 쭉 길지만 비즈니스석은 좀 짧은 데다가 또 비즈니스석 그 손님들의 특성이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죠. 게다가 네. 모두가 다 자리를 잡고 뭐 이륙 직전에 김민희 씨가 승무원의 안내로 네.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에 띄내는 했어도 김민희 씨인 줄은 몰랐을 텐데요. 바로 뒷좌석에 앉은 분이고 네. 눈썰미가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코하고 입 정도 보였을 텐데 김민희 씨라는 걸 딱 눈치를 챈 거죠. 네, 보신 분이 시각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더 빨리 잘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했던 곳이 어딘가요?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그러면 김지영 기자, 네. 김민희 씨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었다는 건데 예. 그 직전에 보면은요, 바로 홍상수 감독이 프랑스 마르세유 영화제에 있었잖아요. 네. 홍상수 감독과 직전까지 같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가능한 게 사실 유럽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다가 일부러 유럽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을 정황, 거기다 이제 프랑스랑 가까운 독일에 있었고,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있었을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일정을 함께 하다가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는 일단 프랑스에서 이동이 용이한 곳이었고,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그리고 파리보다 이제 그쪽이 더 한국인들이 적죠. 적은 거죠. 예, 적죠. 그러니까 그리고 타고 온 예. 비행기도 예. 한국 항공사 비행기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루프트한자였는데, 네. 예,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들어왔고, 인천 직항편이 있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이제 같이, 동선을 같이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8월 3일부터 스위스 네. 로카르노에서 이제 로카르노 영화제가 개막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이게 네. 출품은 됐는데 제가 그 로카르노 홈페이지를 좀 다 살펴봤어요. 뭐 네. 섹션별로 보든 감독별로 보든 그 홍 감독의 영화가 이번에 초청은 안 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영화제가 그럼 8월 31일에 개막하는 그 스페인이 아니고 그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김민 씨가 그 사이에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홍 감독과 같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포인트죠. 그렇죠. 뭐 이거는 지금 뭐 김지영 기자 옆에 계시고 보도하셨지만 그 혼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혼자 탔고 내려왔을 때 한국에 도착해서 나올 때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고요. 마중 나와 있던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네. 지금 일을 봐주고 있는 매니저일까요? 네, 모 대표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마중을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예, 됩니다. 저도 들은 거는 그분도 이제 목격자 진술도 진술이 아니죠. 목격자의 어떤 제보. 목격담도, 제보도. 제보도 실제로 이렇게 젊은 남자였는데 매니저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 매니저로 네. 추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네. 그러면은 비행기를 탑승한 김민희 씨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부터요,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요,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는데 출발 직전 김민희 씨가 승무원 안내를 받으면서 바로 내 뒷좌석에 앉았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민희 씨 워낙 패셔니스타로 유명한데 책 넓은 검은 모자를 눈이 가려질 정도로 썼고요. 아니 전신 옷을 전부 다 검은 옷으로 입었다. 예, 올블랙이라고 왜 하셨어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남자 승객 그 처음 그 비행기 안에서 같은 비행기를 탔던 남자 승객의 경우에는 네. 그 모자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눈 네. 그래서 그걸 인상적으로 기억하셨고 올 블랙 패션이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 못 하셨는데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그 와이프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어떤 김민희랑 같이 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보고서 딱 보니까 그 비슷한 인상착의 있던 분이 나왔는데 네. 올블랙 패션이었는데 그분은 여자분이니까 정확하게 네. 기억을 하신 거예요. 같이 목격하신 예, 예. 부인분이신데 예, 검은색 하늘거리는 검은색 블라우스에다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베이지색 백팩을 메고 있었고 굉장히 특이한 거는 엄청나게 강조하셨거든요. 엄청나게 큰 트렁크를 끌고 나왔다. 근데 지금 한국에 없었던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짐이 엄청 크다는 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민희 씨의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 짐이 예. 참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 이 얘긴데요. 전 이 목격담을 올려준 이분의 SNS 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자, 이 바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이제 김민희다 이러고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 반응은 보면은 이런 질문 해달라고 지금 댓글이 쭈루룩 달린 거거든요. 예. 보면은 홍정선 기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해주세요. 홍상수 씨는 있나요? 지나가면서 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누리꾼들 반응처럼 댓글이 붙었어요. 근데 저 이제 분이 탈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륙 직전에 봤으니까 야 김민희다 뒷좌석 이렇게만 쓰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이상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글이 또 올린 시각이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12시 한 40분쯤이었다고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막 밑에다가 댓글을 달지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이미 이제 인터넷이 전화기가 꺼져 안 되는 있잖아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달리고 답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아니 김지영 기자께서 이걸 취재를 하셨는데 예. 이게 아마도 새벽 0시 40분에 올라가니까 예. 이게 전반적으로 빨리 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워졌는데요. 네. 저희 책이 아마 지워진 모양입니다. 김민희라는 이름 뒤에 해시태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 네. 루프탄자도 있고, 내 뒷좌석도 있고, 서프라이즈도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뒷좌석에 탄 김민희 씨를 확인하고 올리신 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댓글이 한 20 몇 개가 달려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비행 모드를 껐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답을 못했던 것 같고요. 못했고 이래서 예. 조용하다가 바로 여성동화 예. 단독 보도를 예, 통해서 제가 이제 직접 저 목격자 네.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홍상수 씨한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있는 건 아니었냐 이제 이런 것도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없었다는 거 확인했었고 또 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차마 그 비즈니스석 분위기로 아. 예, 사실은 매너가 비매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석인데 예. 김민희 씨 보였다고 사진을 딱 찍기는 예. 좀 미안해서 못 찍으셨다. 예, 그런 걸 찍기는 그리고 그분이 원래 네. 그렇게 관중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예계에 큰 관심 있는 분도 아니었고 김민희 씨가 미국에 가서 한 달 이상 안 보였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던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김민희 씨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확실하다. 확실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는 김민희 씨의 불륜설이 휩싸인 홍상수 감독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홍 감독은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김민희 씨만 나 홀로 돌아왔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홍종선 기자. 네, 뭐 물론 로카르노 영화제 이번 작품은 출품은하고 초청은 안 됐다고 해도요. 네. 지난해 여기서 바로 대상격인 황금 표범상을 홍 감독이 탔어요. 네. 정재영 씨는 나무주연상 탔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영화인으로서 당연히 로카르노 영화제 저는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거기 거쳐서 베니스 거쳐서 산세바스티안 스페인까지 가면 거의 뭐 9월 중순 넘어 9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홍 감독은 계속해서 유럽에 머물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김민희 씨가 어떤 일정으로 들어왔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또 일정이 그 전에 지금 공식적인 어떤 연애 일정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만약에 개인적 일정이라면 그런 개인 일정이
이제 개인 일정을 맞추면 또 유럽으로 출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해요. 홍상수 감독은 유럽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 잠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8월달 로카르노 영화제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민희 씨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잠시 한국을 다녀갈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거의 네. 없다고 보는 게요. 그러니까 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칸이 사랑하는 감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 유럽에서는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낼 곳은 여럿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또 그 영화제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것이 홍상수 감독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다고 하잖아요. 두 분이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보기엔 연예인들, 네. 흔히들 전화기 한 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언론에 공개돼 있는 네. 전화번호가 아니라 개인으로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네요. 네, 연락책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김민희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김민희 씨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한 영화 속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여배우들이 개인 생활을 거의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즐기고 공적인 일도 즐기면서 그냥 자유로운 여배우가 되고 싶어요. 영화 여배우들에서 나왔던 대사를 그대로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정 기자, 공적인 일도 사적인 일도 다 자유롭고 싶다. 어떤 김민희 씨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항상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해왔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연애도 많은 그 스타들이 열애설이 터져도 굉장한 증거 사진을 들이밀기 전까지는 친구 사이다. 맞아요. 네, 연인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김민 씨는 언제나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공개 연애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국에 입국해서도 기자들과 언젠가 맞닥뜨릴 수도 있을 텐데 쿨하게 밝힐까요? 홍상수 감독은 웃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홍상수 감독이 이미 정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 김민 씨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고요. 나는 누군가한테 리드당하는 게 좋고 네. 그게 또 홍상수 감독의 의견이나 어떤 행동일 때 저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민희 씨가 그냥 옅은 웃음만 지을 것 같고요. 근데 옅은 그게 웃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그건 긍정의 웃음이지 부정의 웃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서 김민희 씨 그 공항 패션을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는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바로 김정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긴 소매 블라우스와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다 검은색인데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늘 패셔니스타 그 김민희 씨는 여러 가지 패션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기존의 공항에서 귀국할 때 공항 패션 모습과 이번 모습 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 기자. 그러니까 원래 김민희 씨가 그런 창 넓은 모자를 많이 저도 찾아봤더니 네. 쓴 적이 있더라고요. 아, 여러 번 네. 쓰기도 네, 했군요. 쓰기도 했더라고요. 저렇게 지금 장면은 이번 장면이 아니라 네, 과거 예전에, 자료 화면입니다. 이렇게 저런 모자를 잘 즐겨 썼던 걸로 비춰봐서 그런 패션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겼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눈에 안 띄도록 일부러 올블랙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올블랙이지만 패션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네. 아주 루즈 네. 핏으로 네. 블라우스에 긴 바지를 입은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네. 해보는데 사실 평상시에 보면요 김민 씨가 그렇게 화려한 프린트나 화려한 색깔의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 면 소재 같은 거 잘 입고 베이지색, 흰색, 뭐 카키색 이런 거 그러네요. 좋아하고요. 네, 그냥 검은색 바지, 청바지. 좀 어떻게 보면은 튀지 않지만 워낙 모델이다 보니까 그 아우라가 분위기가 좋은 식으로 입지.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 올블랙 패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고 블랙을 택한 부분은 있겠지만 네. 유난스럽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또 연출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계속 거듭해서 질문드린 것은 왜 이 시점에서 김민희 씨 혼자 귀국했느냐? 혹시 홍상수 감독과 헤어진 건 아니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뭐 어머님 생일이든 어떤 가족의 개인 일정이 있지 않았을까. 공식적인 연애 일정은 없고 그런 가족 어떤 일정
참여 차원에서 오거나 혹은 정말 지금 사실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좀 홍상수 감독의 부인의 상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죠. 김민희 어머니의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엄마에 대한 또 아빠도 안 계신 상황에서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신경 쓰여서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났을 때 들어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 기자께서는 이제 홍상수 감독 부인 측에 대해서도 계속 좀 취재를 해오셨는데 네. 김민희 씨 귀국 소식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겠네요. 홍 감독 부인께서. 계시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 네. 지금 알고 계시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그 여성동화 기사가 알려지고 나서는 다른 매체들에서도요, 바로 김민희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동네 취재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네 주민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 요즘 김민희 씨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본 적 없다고 할 만한 게 분명히 그때는 미국에 있었을 그렇죠. 거고요. 아마도 그 다음엔 프랑스에 있었을 거고 지금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현재 그 집에서 안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네, 현재 제가 예전에 확인해 봤을 때 그 집이 원래 김민희 씨 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실제로 등기부에는 본인 이름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군요. 있고 그러니까 분이 지금 어머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게 다른 분이 살고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민희 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알려진 그것도 사실 김민희 씨 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 두 사람이 워낙 묵묵부답을 하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많았는데 이쯤에서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얽힌 루머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김지영 기자께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두 사람 미국 체류 중에 결혼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지영 네. 기자.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은 결혼식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교회에서 간단하게 한 언약식 정도의 어떤 수준의 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예, 평생 그런 뭐 거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연애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렸을 확률은 거의 없고 네. 예, 저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했었고요. 이제 저기 지금 현재 많이들 이제 홍상수 감독이 미 영주권자로 처음에 알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권. 1985년에 같이 결혼하면서 미 영주권자인 부인과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얻었지만 1992년에 다시 한국으로 영국 귀국할 때 이미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92년에 영주권,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두 번째 루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상수 감독, 스캔들 보도 이후 딸 유학비를 끊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오보라고 홍 감독 부인이 밝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결국은 예. 제대로 지원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전에 여기 출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유학비를 대준 적이 없고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를 홍 감독의 부인께서 책임져 왔다고 예, 그렇게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1,200억 원 상속설도 있잖아요. 부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예. 유산 상속 많이 받았다고 예.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참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네. 큰 액수를 상속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홍 감독 어머니께서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셨어요. 근데 네. 제일 큰 누나는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은 일남 이녀인데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도 상속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남 이녀한테 골고루 상속해줬고 골고루 했기 때문에 액수도 1,200억은 한 수억 원 수준이라고 예, 그게 여러 명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누나가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은 이남 일녀, 네. 형하고 누나가 네. 살아계. 아니에요. 형하고 여동생 살아계. 형하고 누나. 그러니까 홍 감독이 막내니까. 예. 이남 그래서 일녀. 이남 예, 일녀. 예, 네네. 예. 이남 예. 네네. 그러니까 이남 이녀인데 예, 일남 아니 이남 일녀가 살아있습니다. 아니죠.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네, 누나가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바로 이남 홍 감독과 일녀죠. 형과- 예, 살아계신 분은 이남 일녀가 지금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로 김민희 씨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고요. 나는 누군가한테 리드 당하는 게 좋고 네. 그게 또 홍상수 감독의 의견이나 어떤 행동일 때 저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민희 씨가 그냥 옅은 웃음만 지을 것 같고요. 근데 옅은 그게 웃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그건 긍정의 웃음이지 부정의 웃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서 김민희 씨 그 공항 패션을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는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바로 김정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긴 소매 블라우스와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다 검은색인데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늘 패셔니스타 그 김민희 씨는 여러 가지 패션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기존의 공항에서 귀국할 때 공항 패션 모습과 이번 모습 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 기자.
그러니까 원래 김민희 씨가 그런 창 넓은 모자를 많이 저도 찾아봤더니 네. 쓴 적이 있더라고요. 아, 여러 번 예. 쓰기도 예, 했군요. 쓰기도 했더라고요. 저렇게 지금 장면은 이번 장면이 아니라 예, 과거 예전에, 자료 예. 화면입니다. 이렇게 저런 모자를 잘 즐겨 썼던 걸로 비춰봐서 예, 그런 패션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겼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눈에 안 띄도록 일부러 올 블랙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올블랙이지만 패션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네. 아주 네, 루즈 네. 핏으로 네. 블라우스에 긴 바지를 입은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네. 해보는데 사실 평상시에 보면요 김민 씨가 그렇게 화려한 프린트나 화려한 색깔의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 면 소재 같은 거 잘 입고 베이지색, 흰색, 뭐 카키색 이런 거 그러네요. 좋아하고요. 네, 그냥 검은색 바지, 청바지. 좀 어떻게 보면은 튀지 않지만 워낙 모델이다 보니까 그 아우라가 분위기가 좋은 식으로 입지.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 올블랙 패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고 블랙을 택한 부분은 있겠지만 네. 유난스럽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또 연출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계속 거듭해서 질문드린 것은 왜 이 시점에서 김민희 씨 혼자 귀국했느냐? 혹시 홍상수 감독과 헤어진 건 아니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뭐 어머님 생일이든 어떤 가족의 개인 일정이 있지 않았을까. 공식적인 연애 일정은 없고 그런 가족 어떤 일정 참여 차원에서 오거나 혹은 정말 지금 사실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좀 홍상수 감독의 부인의 상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죠. 김민희 어머니의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엄마에 대한 또 아빠도 안 계신 상황에서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신경 쓰여서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났을 때 들어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 기자께서는 이제 홍상수 감독 부인 측에 대해서도 계속 좀 취재를 해오셨는데 네. 김민희 씨 귀국 소식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겠네요. 홍 감독 부인께서. 계시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네. 지금 알고 계시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보는 거는 일단 프랑스에서 이동이 용이한 곳이었고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그리고 파리보다 이제 그쪽이 더 한국인들이 적죠. 적은 거죠. 예, 예, 적죠. 그러니까 그리고 타고 온 예, 비행기도 예. 한국 항공사 비행기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루프트한자였는데 네. 예,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들어왔고 인천 직항편이 있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이제 같이 동선을 같이 해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8월 3일부터 스위스 네. 로카르노에서 이제 로카르노 영화제가 개막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이게 네. 출품은 됐는데 제가 그 로카르노 홈페이지를 좀 다 살펴봤어요. 뭐 네. 섹션별로 보든 감독별로 보든 그 홍 감독의 영화가 이번에 초청은 안 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영화제가 그럼 8월 31일에 개막하는 그 스페인이 아니고 그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김민 씨가 그 사이에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홍 감독과 같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포인트죠. 그렇죠. 뭐 이거는 지금 뭐 김지영 기자 옆에 계시고 보도하셨지만 그 혼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혼자 탔고 내려왔을 때 한국에 도착해서 나올 때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고요. 마중 나와 있던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네. 지금 일을 봐주고 있는 매니저일까요? 네, 모 대표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네, 마중을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예, 됩니다. 저도 들은 거는 네. 그분도 이제 목격자 진술도 진술이 아니죠. 목격자의 예, 어떤 목격담도, 예, 제보도. 예, 제보도 실제로 이렇게 젊은 남자였는데 매니저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 매니저로 네. 추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 그러면은 비행기를 탑승한 김민희 씨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부터요,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요,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는데, 출발 직전 김민희 씨가 승무원 안내를 받으면서 바로 내 뒷좌석에 앉았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민희 씨 워낙 패셔니스타로 유명한데, 제일 넓은 검은 모자를 눈이 가려질 정도로 썼고요. 아니, 전신 옷을 전부 다 검은 옷으로 입었다. 예, 올블랙이라고 왜 하셨어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남자 승객 처음 비행기 안에서 같은 비행기를 탔던 남자 승객의 경우에는 네. 그 모자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인상적으로 기억하셨고 올 블랙 패션이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 못 하셨는데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그 와이프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어떤 김민희랑 같이 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보고서 딱 보니까 그 비슷한 인상착이 있던 분이 나왔는데 네. 올블랙 패션이었는데 그분은 여자분이니까 정확하게 네. 기억을 하신 거예요. 같이 목격하신 예, 예. 부인분이신데 예, 검은색 하늘거리는 검은색 블라우스에다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베이지색 백팩을 메고 네, 김민희 씨 바로 지난 17일에 나홀로 귀국을 했다. 이런 소식 오늘 발매된 여성동화 8호를 통해서 정해졌는데 그럼 김정 기자, 김민희 씨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죠? 예,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요. 네. 그 사이에 만약에 다시 어디로 안 갔다면 해외로 출국하지 않았다면 예, 한국에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오늘 단독 보도된 기사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김민희 씨가요, 7월 16일 날 비행기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탑니다. 그래서 7월 17일 오전 11시쯤 한국에 도착했다는 건데, 아니,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요, 새벽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11시에 한국 도착이에요. 김지영 기자. 네. 보면은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 눈에 띌까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분은 그래서 일부러 이제 늦게 네.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은 그 비즈니스석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상태인데 어떤 여성분이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왔고 그분이 자기는 김민희 씨인 걸 알아본 게 뒷좌석에 앉았기 때문이라고 옆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분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눈썰미가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막 크고 넓은 책, 검은색을 네. 거의 눈 높이까지 내렸었으면 네. 알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렇게 큰 모자 쓰면 저 사람 좀 연예인 아닌가 더 눈길 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코노미석은 이렇게 쭉 길지만 비즈니스석은 좀 짧은 데다가 또 비즈니스석 그 손님들의 특성이 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죠. 게다가 네. 모두가 다 자리를 잡고 뭐 이륙 직전에 김민희 씨가 승무원의 안내로 네.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에 띄내는 했어도 김민희 씨인 줄은 몰랐을 텐데요. 바로 뒷좌석에 앉은 분이고 네. 눈썰미가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코하고 입 정도 보였을 텐데 김민희 씨라는 걸 딱 눈치를 챈 거죠. 네, 보신 분이 시각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더 빨리 잘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했던 곳이 어딘가요?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그러면 김지영 기자, 네. 김민희 씨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었다는 건데 예. 그 직전에 보면은요, 바로 홍상수 감독이 프랑스 마르세유 영화제에 있었잖아요. 네. 홍상수 감독과 직전까지 같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가능한 게 사실 유럽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다가 일부러 유럽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을 정황 거기다 이제 프랑스랑 가까운 독일에 있었고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있었을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일정을 함께 하다가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고 했었고 굉장히 특이한 거는 엄청나게 강조하셨거든요. 엄청나게 큰 트렁크를 끌고 나왔다. 근데 지금 한국에 없었던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짐이 엄청 크다는 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민희 씨의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 짐이 네. 참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얘긴데요. 전 이 목격담을 올려준 이분의 SNS 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자, 이 바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이제 김민희다 이러고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 반응은 보면은 이런 질문 해달라고 지금 댓글이 쭈루룩 달린 거거든요. 네. 보면은 홍정선 기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해주세요. 홍상수 씨는 있나요? 지나가면서 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누리꾼들 반응처럼 댓글이 붙었어요. 근데 저 이제 분이 탈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륙 직전에 봤으니까 야 김민희다 뒷좌석 이렇게만 쓰고 휴대전화를 끄거나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이상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글이 또 올린 시각이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12시 한 40분쯤이었다고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막 밑에다가 댓글을 달지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이미 이제 인터넷이 전화기가 꺼져 안 되는 있잖아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달리고 답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아니, 김지영 기자께서 이걸 취재를 하셨는데 예. 이게 아마도 새벽 0시 40분에 올라가니까 예. 이게 전반적으로 빨리 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워졌는데요. 네. 저희 책이 아마 지워진 모양입니다. 김민이라는 이름 뒤에 해시태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루프탄자도 있고, 내 뒷좌석도 있고, 서프라이즈도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뒷좌석에 탄 김민희 씨를 확인하고 올리신 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댓글이 한 20몇 개가 달려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비행 모드로 껐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답을 못했던 것 같고요. 못했고 이래서 예. 조용하다가 바로 여성동화 예. 단독 보도를 예, 통해서 제가 이제 직접 저 목구자 네.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홍상수 씨한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있는 건 아니었냐 이제 이런 것도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없었다는 거 확인했었고 또 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차마 그 비즈니스석 분위기로 아. 예, 사실은 매너가 비매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석인데 예. 김민희 씨 보였다고 사진을 딱 찍기는 예. 좀 미안해서 못 찍으셨다. 예, 그런 걸 찍기는 그리고 그분이 원래 네. 그렇게 관중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예계에 큰 관심 있는 분도 아니었고 김민희 씨가 미국에 가서 한 달 이상 안 보였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던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김민희 씨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확실하다. 확실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는 김민희 씨의 불륜설이 휩싸인 홍상수 감독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홍 감독은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김민희 씨만 나 홀로 돌아왔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홍종선 기자. 네, 뭐 물론 로카르노 영화제 이번 작품은 출품은 하고 초청은 안 됐다고 해도요. 네. 지난해 여기서 바로 대상격인 황금 표범상을 홍 감독이 탔어요. 네. 정재영 씨는 나무주연상 탔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영화인으로서 당연히 로카르노 영화제 저는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거기 거쳐서 베니스 거쳐서 산세바스티안 스페인까지 가면 거의 뭐 9월 중순 넘어 9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홍 감독은 계속해서 유럽에 머물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김민희 씨가 어떤 일정으로 들어왔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또 일정이 그 전에 지금 공식적인 어떤 연애 일정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만약에 개인적 일정이라면 그런 개인 일정이 이제 개인 일정을 맞추면 또 유럽으로 출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해요. 홍상수 감독은 유럽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 잠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8월달 로카르노 영화제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민희 씨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잠시 한국을 다녀갈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거의 네. 없다고 보는 게요. 그러니까 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칸이 살아가는 감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 유럽에서는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낼 곳은 여럿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또 그 영화제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것이 홍상수 감독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다고 하잖아요. 두 분이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보기엔 연예인들, 네. 흔히들 전화기 한 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언론에 공개돼 있는 네. 전화번호가 아니라 개인으로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네요. 네, 연락책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김민희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김민희 씨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한 영화 속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여배우들이 개인 생활을 거의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즐기고 공적인 일도 즐기면서 그냥 자유로운 여배우가 되고 싶어요. 영화 여배우들에서 나왔던 대사를 그대로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공적인 일도 사적인 일도 다 자유롭고 싶다. 어떤 김민희 씨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항상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해왔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연애도 많은 그 스타들이 열애설이 터져도 굉장한 증거 사진을 들이밀기 전까지는 친구 사이다. 맞아요. 네, 연인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김민 씨는 언제나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공개 연애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국에 입국해서도 기자들과 언젠가 맞닥뜨릴 수도 있을 텐데 쿨하게 밝힐까요? 홍상수 감독은 웃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홍상수 감독이 이미 정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